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곧 돌아옵니다. 오늘 유엔에서 마지막 고별 연설했습니다. 그의 10년 유엔 생활 얻은 것, 잃은 것이 다 하나 있겠죠. 먼저 유엔에서 있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마지막 고별 연설 한 대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s some of you said, I'm a child of the United Nations. After the Korean War, UN aid fed us.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most profound appreciation to my home country, the Korean people, and the government. Their wholehearted support for the past 10 years has been a great source of encouragement in working proudly for peac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across the world. 자, 반기문 총장 10년 유엔 사무총장 생활 정리한 연설을 했습니다만 역시 마음은 서울에 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지지율 보니까 조금 횡보를 이어가고 이재명 시장의 상승 뭐 이런 구도로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여전히 이제 그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기문 이제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하락과 맞물려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런 상승세가 이제 눈길을 끄는데요. 특히나 이제 12월 첫째 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기문 사무총장과 이재명 시장이 사실은 그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돌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반기문 사무총장이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4명의 후보자들이 이 지지율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맞고 앞으로는 틀릴 가능성이 높은 지지율 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 3명의 후보자는 야권 후보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반기문 후보는 아직 뭐 이렇게 새누리당 입당은 안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범여권 후보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억을 좀 되돌려서 30년 전으로 가보시면 네. 1987년 그 6월 항쟁의 어떤 네. 뜨거운 열기가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지만 네. 그 이후에 겨울에 치러졌던 대선에서는 여야 사자 대결 구도로 치러졌거든요. 네. 야권 후보가 3명이 나왔고, 물론 당시에는 김종필 후보를 뭐 야권 후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범여권의 단일 후보가 1명이 나오고 야권 후보가 분열이 됐을 때, 특히 네. 양김이 분열이 됐을 때 그 결과는 그 범여권 단일 후보인 노태우 후보가 당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총장은 아직 대선 주자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누리당이 이 내전 상황을 좀 극복하고 하나의 후보로 그 반기문 후보를 만들어낸다라면 조금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그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요즘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요. 아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아마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그 피선거권 규정이 공직선거법 14조에 있는데요. 4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건 충족하죠. 네. 문제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은 벌써 10년째 그 주소를 우리나라가 아닌 뉴욕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5년,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따라서 대통령 출마 못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선관위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네. 예, 선관위 해석은 태어나서 5년 이상 국내에 살면 된다. 그래서 뭐 큰 논란은 될 것 같지 않고. 5년 이상 연속해서가 네. 아니라 네. 총합으로 5년 이상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엔 저 DJ처럼 망명 간 사람 출마 못하게 하려고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5년 연속해서 국내에 살아야 된다? 연속이라는 유권 해석은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엔 뭐 그런 해석이 좀 있었지만 이제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요. 또 하나. 글자 그대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요. 거주하고 있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일 현재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년 이상 쭉.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진짜 국문학적으로 한다면은 지금 선거일 현재부터 그 전 5년 전부터 쭉 거주하라는 얘기인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거 유권 해석을 중앙선관위가 하기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그냥 태어나서 5년 이상 한 거면은 그냥 되는 걸로 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러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뽑을 수 있는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은 오히려 국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또 하나 시비의 소지가 있는 것이 유엔 결의가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분은 정부의 어떤 직을 맡지 못한다.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 많이 시비를 거는데 그것도
그거는 이제 정부의 임명직에 해당한다, 주로.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지낸 분들이 선출직으로 대선 도전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좀 종합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1월 중순쯤 들어온다고 예고를 했으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0년간 한국을 비우고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한 것 얻는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얻는 것은 이 국제적 지도자 이미지를 얻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무총장의 역할을 대가 없이 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배출한 사상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국제적 이미지는 이 반기문 총장 아니면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렇게 메리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10년이라는 국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은 어떤 공백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떤 그 지지자라든지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얻는 것과 잃은 것이 좀 공존하고 있는 그 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반기문 총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경험한 분들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10년 전에 반기문 총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엔 사무총장 10년의 경험, 비록 일부 애국 언론은 비판적으로 쓰기 했지만 또 그 언론이 평가하기도 최근엔 했지만 이 10년의 경험과 경륜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 구장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에 들어오실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어떤 정당을 만들거나 제3지대에서 아마 하려면은 거기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마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데 만약에 이분이 출마 선언을 했을 때는 우리 지금 국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는 안보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본인의 비전을 확실히 밝혀야 되겠죠. 그런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는지는 현재는 모르지만 유엔 사무총장의 경험과 경륜은 무시할 수 없겠다. 게다가 또 10년 동안에 본인이 많은 활동을 했고 외국의 정상들과의 이 여러 네트워킹을 심화를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에 오시면 그게 장점으로 비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반기문 총장이 10년간의 경험을 얻은 건 있습니다만 2006년 한국을 떠날 때 그때는 헬조선이라는 것도 없었고 소득 격차가 지금 같지 않았고 그다음 금수저 흑수 논쟁도 없었고 많은 한국사의 지형 변화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기문 총장이 물론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은 또 있겠지만은 그러나 반기문 총장이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비전도 아직 내놓은 게 없거든요. 지금 여러 정치적인 세력들이 반기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성 유엔 사무총장의 명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앞세워서 대통령을 만들어가지고 집권을 할까 이런 얘기들만 나왔지 반기문이 스스로 직접 내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직접 와서 여러 얘기를 들어봐야만 이게 얘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새누리당으로 올지 새로운 당이 무언가가 만들어서 그곳으로 갈지 어쨌건 범여권 후보로 간주되는 반기문 총장의 고별 연설을 통해 몇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누리당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합니다. 여당이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